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철도 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정유 노조도 파업에 가세해서 교통,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과 함께 프랑스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전역으로 이제 파업의 여파가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철도 노조나 이쪽에서 하면 이제 교통마비고 정유 업계도 이제 노조가 파업을 했다 그러면 10년 전 2010년 총파업 때 기억이 나는데 전국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교통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파리도 그렇지만은 그 지방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교통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시값까지 막 그 2배로 뛴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지하철 세 대에 한 대꼴 정도로 이제 다닌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그 개선될, 왜냐하면 그 파업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총파업에 나섰다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노조를 포함을 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연금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인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방향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것은 이제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인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의 프랑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연금 제도를 철회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구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노동법도 이제 개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연금 제도를 포함한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 사회보장 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큰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분야가 과거 정말 그 20세기 초중반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은 그 재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불만은 왜 M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요구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죠. 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만족스러우려면 많이 주고 일찍부터 주고 내는 건 조금 내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노령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로서는 기금 고갈이 눈앞에 보이니까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지금 현재 프랑스의 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은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는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서고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접어놓은 그 제도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노령화 되어 가고 인구가 말이죠. 그다음에 출산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부양을 해야 될 세대는 줄어들고 부양을 받아야 될 세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정부의 그 고민이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왜 전 세대는 잘 받았는데 우리만 못 받느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사회적인 갈등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빠져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역대 정부들이 계속 실패했던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것이 95년도에 자크 시락 대통령과 알란 주페 총리가 있을 당시에 한번 큰 그 개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굉장히 큰 그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반발이 아주 클 경우에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95년도에 그 우파 정권에서 이제 크게 한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동력을 상실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연금 개혁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저항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국민적인 큰 저항이 이제 있는 그런 그 셈이죠. 그거 참 연금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뭐 얼핏 들여다봐도 너무 복잡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바꾸긴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연금제도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금제도가 프랑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랑스식의 어떤 프랑스다운 그런 뭐 제도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총 그 42가지의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종별로, 직능별로 42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그 내가 내 직종에만 알지 다른 직종은 어떻게 연금 제도가 되는지를 모르고 예. 이게 이제 과거에는 원래 직장이라는 것이 평생 직장 개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알 필요가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종 간에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직종을 옮길 경우에 연금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정말 이게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 이제 포인트의 문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은 마크롱 정부는 이것을 통일화시켜서 정부가 이제 하나의 일원화되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겠다. 이것이 큰 그 골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연령 같은 경우에도 62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또 직종에 따라서는 더 조기 퇴직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 연금 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는데 60% 정도를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받는 편이죠. 다른 소득 대체율이 60% 정도. 그렇죠. 예. 다른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꾸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평생 일을 하면서 가장 잘 벌던 그 지점, 그 수준에서 몇 퍼센트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포인트를 이제 따는 그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젊었을 때 초봉부터 시작을 해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일 많이 받았을 때의 이 몇 퍼센트 이것보다 많이 깎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직종별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공무원이나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정치 세력을 보더라도 당연히 전통적인 좌파 우파는 굉장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극우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좀 전진하는 공화국이라고 좀 현재의 여당 마크롱 대통령의 당에서 3분의 1 수준도 지금 그 파업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포인트제도 있고 또 거기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여러 개로 40몇 개로 돼 있다는 걸 또 어떻게 단일화 시켜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건데 뭐 아무튼 국민들은 간단합니다. 적게 가져가고 많이 다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확 바꾼다든가 아마 그러니까 주는 시점도 뭐 예를 뭐 60세에서 62세에서 67세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또 정년 같은 경우도 60세에서 일하고 좀 쉬면 되는데 더 일하라고 그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원래 전통적인 프랑스식의 어떤 그 연금 제도를 포함한 어떤 그 사회보장 제도에서 북유럽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풍자적인 그런 언론을 내서는 어떤 말이 나오면 마크롱 대통령이 스웨덴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유럽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프랑스와 이 현재 상황에서 잘 맞느냐 하는 것인데 하여간 이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될 것인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자들의 부유세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확 올려서 받지 않고 이런 걸로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하겠죠. 이게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그 노란조끼 운동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왜 정작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도 보더라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 서민들은 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민들이 돌려보면은 이건 또 결국 우리한테도 또 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불만이 이제 아무튼 연금은 어떻게든 건드려서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건드리는 순간 이제 정부로서는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일 거고. 예.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앞서서 약간 조정을 무사히 마치긴 마쳤는데 네. 우리 기금 고갈되기 되기 전에 연금제도를 손을 더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총선 고도 있고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뭐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이 저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현재의 추계대로 한다 그러면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재정 수지 적자로 돌아서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멀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그 어떤 그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예. 뭐 지구 환경이나 세계 경제를 봐서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더 어려워질 텐데.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금이 제대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쓰고 간다. 그건 좀 미안하긴 하고 예. 뭔가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